회귀 모형 해석에 대한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회귀 분석과 결정계수 설명이 부적절한 것은? 결정계수는 총 변동과 오차에 대한 변동 비율이다. 자, 결정계수 생각해 보세요. 총 변동이 있어야 되고 오차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부분 SSR이었죠. 그래서 1번 틀려 있고요. 결정계수는 회귀 제곱합과 총 제곱합이 있었을 때 회귀 제곱합을 총 제곱합으로 나눈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오차에 대한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1 빼기가 들어가야 돼요. 1 빼기 한 다음에 SSE 나누기 SST라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결정계수가 커질수록 1에 가까울수록 회귀 방정식의 설명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결정계수는 0에서 1 사이 범위를 갖죠. 그리고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은 T값과 P값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번 다음은 크레딧 데이터의 회귀 분석입니다. 밸런스를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 분석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income하고 student yes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독립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독립변수로 하고 밸런스라는 것을 종속변수로 하는 식은 회귀 분석에서 LM을 사용하죠. 이 GLM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로지스틱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는 선형회귀가 아닙니다. 그래서 LM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종속변수를 앞에 써주게 되죠. 밸런스. 그리고 물결 표시 나온 다음에 독립변수를 나열하는데 더하기 기호를 넣어서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회귀 분석을 하실 때는 LM 함수 쓰고 괄호 열고 종속변수, 물결 표시, 독립변수 형태다. 3번 다음 중 스위스 데이터셋의 다중 회귀 분석 결과에 대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자료의 개수 나오는데요. 자료라는 것은 샘플의 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 보세요. 자유도가 41이고 독립변수가 5개 사용됐죠. 그러면 이 자료의 개수는 47이에요. 여기 41 더하기 5 더하기 1 해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식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여기 examination이라는 여기 독립변수 tvalue하고 pvalue를 이용해서 유의한지 유의하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여기 보세요. 사인에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죠? 이러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0.05보다 작은 값이어야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LM 함수로는 다중 공선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다중 공선성 아직 학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학습을 하기로 하고 LM 함수로는 이 다중 공선성을 확인하실 수 없어요. 그리고 수정된 결정계수 여기 0.671이라고 나와 있죠. 0.671에 대해서 100%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67.1%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이죠. 4번 다음 중 내장 데이터 오토 데이터셋의 다중회귀 적합한 후 단차도입니다. 아래의 단차도를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결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선 잔차들 간의 독립성 가정에 대한 검토는 더빈-왓슨 통계량을 사용했죠. 이 그래프하고는 무관합니다만 그리고 잔차의 정규성 검정은 노멀 QQ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선하고 여기에 있는 점들이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상값에 대해서는 쿡스 디스턴스라는 것을 보시면 되는데 쿡스 디스턴스가 이게 빨간 줄인데 그 빨간 줄 위쪽으로 많은 값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상값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잔차의 등 분산성은 스케일 로케이션이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선이 직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하향됐다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4번에 잔차의 등 분산성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길이가 0이어야 되는데 길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5번 다중회귀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통계적인 유의성은 F통계량과 P밸류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1번에 F 통계량을 확인한다 라는 것이 답이 되고요. 모형의 설명령은 결정계수, 그 다음에 회귀계수의 유의성은 회귀계수의 t값, 그 다음에 모형의 데이터 적합성은 잔차 통계량 확인으로 알아본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6번 회귀 모형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스위스라는 데이터를 사용했네요. 그리고 출산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 종속 변수고 독립 변수가 지금 나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되네요. 자, 그래서 각각의 이 독립 변수에 대해서 추정한 개수들, 그리고 오류, 오차, 그리고 t밸류, 그 다음에 p밸류 등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오차의 표준 편차에 대한 추정값이 7.165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차의 표준 편차라는 것은 어디 나오냐면 여기 Residual Standard Error에 나와요. 그래서 7.165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설명 변수 모두가 출산율 변동의 유의미한 변수다 라고 나오는데 이 설명 변수가 바로 독립 변수죠. 그래서 여기에 수치들 p밸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exam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0.3이에요. 굉장히 큰 값이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도 0.007이라고 나오는데 0.005보다는 큰 값이에요. 그래서 얘도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0.00519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0.00519 값이나 0.01873 값이나 모두 다 유의미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p밸류를 갖고 있고요. 여기 나오는 education만 지금 유의미한 결정계수를 갖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번 틀려 있고요. education만 유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출산율의 변동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유의미한 것이 education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회계식에서 이 출산율에 대한 변동성을 70.67% 설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설명력에 대해서는 멀티플 R² 보시면 되죠. 그래서 0.7067. 네, 정확한 표현이죠. 7번 다음에 다중회계 분석 결과 중 해석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지금까지 좀 볼 수 없었던 타입인데요. 여기 독립변수가 두 가지죠. 종속변수가 웨이지고 독립변수가 education하고 age예요. 그런데 아래 개수들을 보게 되면 education 2, 3, 4, 5라고 해서 저희가 그냥 education이 아니라 education을 나눠놨네요. 이것은 education이 지금 범주형이고 그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는 아래서 자동으로 더미 변수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education은 더미 변수의 수가 4개이다 맞는 말이고요. 더미 변수로 변환하지 않더라도 R은 범주형 변수를 더미 변수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education 2 그룹의 웨이지 평균이 약 11.43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평균값이 나오진 않죠. 자, 11.43은 회귀 개수값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려 있고 education 2 그룹의 회귀 개수가 11.43이 됩니다. 그리고 이 회귀 개수의 값이 지금 education 2, 3, 4, 5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기가 하이스쿨이겠죠? 그리고 여긴 컬리지 그레이주에이트, 고학력이 돼가는 것인데 학력이 증가할수록 여기에 있는 회귀 개수값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 학력이 상승할수록 임금의 평균도 상승한다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8번 다음은 회귀 분석의 분산 분석표이다. 결정계수의 값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노바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결정계수에 대해서 그 식을 배웠죠. 자, 식을 기억해 보시면 합계값, 그래서 여기 sum squared라고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 BM과 레지듀얼수가 있는데
이 BM이라고 나오는 것이 SSR 부분이에요. 그리고 residuals라고 나오는 것이 SSE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SST 그리고 여기 BM에 나오는 SSR을 이용해서 결정계수를 구할 수 있죠. 구해 보시겠어요? 네, 0.28입니다. 결정계수는 SSR을 SST로 나눠서 구할 수가 있고 이 두 개의 값을 합한 것이 SST고 그 다음에 이 위에 BM이라고 나오는 것이 SSR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자, 이렇게 해서 회귀 모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